육아휴직 급여를 못 주겠다고? 내 이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엄마가 요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엄마도 아린이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네. 오늘도 선생님이랑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응. 오는 집 다 왔네. 엄마,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 수 있어. 안녕. 그래, 잘 들어가. 아, 귀여워요. 이제 육아휴직 한 지 2달 됐지? 내년 5월까지니까 딱 10개월 남았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해야 된댔지? 오늘은 집에 가서 그것부터 해야겠네. 육아휴직 급여 수급건적 인정됐다더니 지난 2달치 돈이 들어왔네? 휴직 기간 동안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래도 매번 신청하려면 좀 일이긴 하겠네. 매번 신청을 해야 되나 보네요. 벌써 아린이 올 시간이네. 정유진 대리, 드디어 육아휴직 끝났나 봐요. 네, 과장님. 그동안 잘 계셨죠? 나야 뭐. 제가 예전에 했던 일 그대로 문화센터 매니저 일 하면 되죠? 아, 그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일이면 어떤? 잠시만. 여기 인트라넷에 발령이 났을 건데. 여기 있네. 정유진 대리 식료품 파트에 식품 진열 판매 담당으로 발령이 났네요. 식료품 파트요? 예전에 하던 업무랑 너무 다른데. 직위도 그대로 데리고 월급도 똑같네요. 조직이란 곳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일도 해보고 그래야지. 가서 일 봐요. 야, 1년 쉬고 왔는데 좀 부담스럽겠어요. 정유진 대리. 예, 과장님. 요즘 업무 태도가 영 아니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솔직히 예전에 하던 업무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힘도 훨씬 많이 들고요. 적응이 잘 안 되네요. 1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정 대리가 적응을 해야지. 퇴근 시간도 너무 늦고 고객 응대, 거래처 관리까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제가 예전에 하던 업무로 바꿔주시면. 힘든 건 알지만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해요. 제가 육아휴직 했었다고 일부러 이쪽 업무로 돌리신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정 대리만 힘든 거 아니니까 불만은 넣어둡시다. 그럼 이래요. 설마 아니겠지? 육아휴직 급여 남은 거 신청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자꾸 잊어버리네. 오늘은 꼭 해야겠다. 워킹맘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정유진 맞는데요. 네? 신청 청구 기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안 준다고요? 예, 재직 기간이 12개월인데 육아휴직이 끝난 지 13개월에 신청하셔서 안타깝지만 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업무 복귀 후에 전직이 되면서 업무를 새로 익히느라 바빠가지고 신청을 못했다고요.
부당전직 당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럼 구제 신청하십시오. 구제 신청이요? 그러면 육아휴직급여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10개월치 육아휴직급여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고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자,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부당한 전직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당한 전직이 맞는지 예.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 씨는 백화점 문화센터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딸의 육아를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첫 2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고 수급권자로 인정돼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정유진 씨는 백화점에 복직을 했는데요. 이전 업무가 아닌 식료품 파트에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3개월 만에야 나머지 10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했는데요. 신청 청구권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유진 씨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나머지 10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백화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전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게요. 문화센터 매니저 업무를 줄곧 해오다가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를 했더니 식료품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게 부당 전직이다 아니다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최지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당한 전직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그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그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규정에서 같은 업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대법원도 이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려면 단순히 취업 규칙이나 이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어떤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해왔던 업무를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휴직 전 담당 업무와 그 복귀 후 담당 업무를 비교를 하고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내용, 또 범위나 권한, 책임의 소재 이런 등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회 통념상 그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대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 지금 정유진 씨는 담당 업무가 문화센터 매니저에서 식료품 진열 및 판매 담당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직책은 대리로서 그대로고 그리고 월급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권한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권한이 달라졌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문화센터 매니저는 원래 과장급 이상에서 맡던 직책인데 예. 인력 수급 문제로 대리급인 정유진 씨가 매니저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급의 권한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식료품 진열과 판매에 관해서 정유진 씨는 그러한 과장급 이상의 특별한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안에서 정유진 씨는 업무 복귀 전 업무와 이제 복귀 후 업무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요.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그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범위, 권한 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또 업무를 계속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불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복귀를 해서 같은 업무로 복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녀 고용평등법의 어떤 입법 취지라는 것도 이제 복귀 후에 맡게 될 업무가 그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으로써 그 근로자가 느끼는 생경함,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사실 생기는 게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육아휴직 제도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육아휴직 이후에 해당 직원을 항상 꼭 같은 자리로 배정을 하라고 하면 이것 또한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해석상 꼭 반드시 똑같은 업무로만 이제 복직을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이렇게 복직을 이제 전직을 시키는 것도 허용은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사업체 내의 조직 체계나 근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에 그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이렇게 복직시키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정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변동이 없이 갔다고 했거든요. 그럼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냐면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에 이제 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전직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로 환경의 변화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다른 직무를 이제 부여해야 될 뭐 그런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될 필요성 여부,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범위나 권한, 뭐 책임 등에 특히 이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박탈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정유진 씨가 이게 부당한 전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본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도 사실상 불리한 그 직무로 전직시킨 것으로 판단한 선례가 있었고요. 정유진 씨의 경우도 임금은 같지만 그 여러 재반 사정을 이제 살펴보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다행입니다. 정유진 씨의 주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원래 업무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부당한 전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정유진 씨는 그러한 이제 불이익이 해소된 다른 업무로 복직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그 부당한 업무로 인해서 입은 정치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이었죠? 네, 우리나라 이제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청구권 행사에 관해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신청 기간을 그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107조 1항에서는 그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슷한 성질의 것을 70조 2항, 107조 1항,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조항에다 그렇게 규정을 따로따로 해놓은 거예요? 복잡해요. 네, 사무장님도 예리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신청 기한과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이제 권리 행사 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에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병존시키는 이런 입법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조 2항에서 정한 이 신청 기간이라는 것은 추상적 권리에 관한 제척 기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 기간,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행사할 수 기간을 강제로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따라서 신청 기간 내에 그 직업 안정 기간의 장에게 급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신청 기간을 지키게 하도록 하게끔 제척 기간을 별도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유진 씨는 육아휴직 중에 신청을 해서 이미 수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그러니까 뭐 1년 이내 신청이라는 제척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제 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정유진 씨는 이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제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해서 급여를 지급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휴직이 결정이 되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역시 한번 신청을 했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신청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설명대로라면 70조 2항에 있는 신청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네, 정준희 씨의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에서 정한 그 3년의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만 신청을 한다면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한번 신청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청 기간에 관한 70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이 정유진 씨는 일단 이미 한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권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12개월 이내가 아니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유진 씨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면 육아휴직 급여 나머지 부분도 전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럼 만약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한 번도 하지를 않고 복직을 해서 뒤늦게 이제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습니까? 네, 이제 이 사안과 반대되는 경우인데 네.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고용보험법 70조 2항에 따라서 제척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유진 씨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유진 씨,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문제 그리고 이제 부당한 대우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은 고충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아마도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구제 판정을 내려줄 것으로 보이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분도 미지급 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 정유진 씨 항상 힘내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NN 더 로열을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